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국어 강사 심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국어를 되게 간단하게 여기는 애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영어에 비해서 일단 읽을 수는 있다, 약간 요런 생각을 좀 하는데, 고등 국어는 좀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서울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대 국문과 졸업한 다음에, 네, 원래 국궁이천이라는 국어 전문 학원에서 강의 고등부 전임을 하다가, 네, 이번에 국악학원의 내신이랑 수능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좀 알고 계시겠지만 문학이랑 독서, 작문, 그리고 화법과 언어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인제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문법 같은 게 좀 어려우면은 그냥 화법, 작문만 듣고 이제 그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 얄짤없이 다 문법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문법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안 그래도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법은 망도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제가 시켜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수능을 볼 거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5등제로 개편되면서 등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국어를 내신과 수능 둘 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자. 네. 그래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랑 뭐가 다르냐? 자, 일단 중등국어를 좀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국어 가서 갑자기 꼬꾸라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범위 자체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좀 외우기만 해서 인제 국어를 시험 잘 볼 수 있는 게 중등국어였단 말이죠. 근데 고등국어는 일단은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번에 바뀐 공통국어 목표가 뭐냐면요,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글에 대해서 이해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말한다가 공통국어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학습이 기존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문해력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글을 안 읽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분당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글 읽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그다음에 단어 같은 것들의 뜻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길이 자체, 읽을 지문의 길이 자체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인제 고등부가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도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공통국어의 목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만약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을 경우에 그 작품이 다루는 소재가 있을 거 아니죠. 그쵸? 그 소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자연에 대해서 나온다 하면은 자연 자체를 되게 즐기는 작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부사시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경우에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속세에 대해서 아예 있고 자연에서 되게 즐기는 삶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외부 지문과 연계돼서 좀 공부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 준비를 할 때 학교 시험 범위 이외에도 익혀야 될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일단 보면요. 자, 이게 인제 시험 문제인데요. 사실 선택지 같은 게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에서 나왔던 선택지는 조금 단순하고 직관적인 언어로 보여준다고 하면, 좀 더 고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통사구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사실상 뭐 그냥 문장 구조,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원래 중등국어에서 출제가 됐다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으로 선택지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라의 백석에 수라라는 작품이 있으면은 인제 여기 보시면은 각종 이제 기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똑같은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제를 보고 익힐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쵸? 아, 네. 그리고 자, 독해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제 내신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비문학 독서들이 막 출제가 돼요. 그럼 애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제 맥을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쯤에 이게 출제가 되겠어 되게 오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어휘력도 되게 중요시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구조화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제가 보시면 나로 출제되어 있는데 원래 시험 범위에 있었던 게 가지문이었어요. 가지문하고 나지문을 외부지문 이렇게 엮어서 출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여기서 심화 학습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문들을 좀 구조화해서, 만약에 이 문단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빠르게 읽어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적으로 한 문단만 가져왔는데요. 이제 유전공학, 그 다음에 우생학 같은 이런 단어,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긴 문장이지만 유전공학이 능력 향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맞는데, 왜냐하면 유전공학의 능력 향상은 자신의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 세계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이다 정도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외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 이제 출제되는 거랑 요거, 네, 이게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빈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자면 여기서 홍진, 저 항상 가르치거든요. 홍진, 먼지,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이제 속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송죽, 벽계수,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자연 혹은 자신의 이제 의지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시어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진출되는 단어 표현, 이런 거, 정서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어휘나 작중 사항에 맞는 이제 표현들이나 한자 성어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기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국어는 좀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누적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여기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이제 몇 학년 올라갈수록 그 국어를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애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이 끝나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국어는 이제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중3 때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배워요. 아이들이 의문에 대해서 배웁니다. 네, 고1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만약에 중3 때 의문에 대해서 잘 익히지 않은 친구들은 배우지 않는 거를 변동하는 걸 배우니까 그 전 의문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의문을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중세국어랑 맞춤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맞춤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변동 관련돼서 이렇게 쓴다라는 맞춤법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1학기 때 변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다면 뒤에 맞춤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문법은 너무 외울 게 많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법을 한 번 공부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진 않는데,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비고일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세한 그 학품 관련된 거는 아마 프린트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랑 그 다음에 문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독서인데 이게 지금 잘렸네요. 네, 독서는 이제 각각 이제 분야별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에 따라서 이제 읽어내는 그런 포인트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약간 좀 더 어려운 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2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한 2작품 정도, 1작품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외부 그 각종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고2는 조금 더 어렵고 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거기 프린트에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예비 고1 특강, 문법 특강 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수능국어가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법을 항상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1 내신의 전멸력이 됩니다. 문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포인트를 보면요. 이제 애들이 비슷한 개념들을 되게 헷갈려요. 똑같거든요. 어로 시작하니까 어에다가 뒤에 일단 초성이 기억이잖아요. 그거 헷갈려요. 네, 조사 어미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거 헷갈리면요. 기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에서 문법을 풀어낼 때 내신을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문법을 나타내는 그 주어, 목적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요소에 대한 것에 이해가 없으면 여기 보기를 참고해서 푸는데 보기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국어 과목이 굉장히 변별력이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문 자체를 되게 어렵게 내고 약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게 더 많아졌고 이것도 그렇죠. 관형사, 관형어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고1, 고2 때도 헷갈려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공부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을 보면은 일단은 맞춤형 교재로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랑 내신을 같이 준비 잘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만들고 매해 이제 중요한 작품들이나 아니면은 뭐 문법 사항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된 게 있다면 그걸 추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고 과제를 얼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서 애들이 다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전에 있었던 것을 좀 이해했는지. 근데 이전에 있는 것만 기계적으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제 다른 작품도 같이 끼운다든지 아니면 문법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껴서 매주 이제 테스트를 봅니다. 네, 그리고 과제도 이제 배부가 되고 한 번에 배부되고 그거를 일수로 나눠서 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웬만하면은 다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이제 얘기는 합니다. 일에 맞춰서 계속 해라. 네. 그다음에 개인별 이제 클리닉이 주일에 진행이 될 거예요. 사실 강의를 들어서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흡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해했다는 것을 뭐 문제를 적용시켜서 푼다든지 아니면 이게 자기가 직접 쓰고 말로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 주일에 클리닉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직접 할 거고요. 만약에 수업 시간하고 겹치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학습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저 심성원 국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일정인데 사실 이제 과천외고반이 좀 더 이제 생길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기로는 이게 이제 PPT를 만들기 전이라서 얘기 안 했는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랑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과천외고의 국어 특징이 좀 지엽적인 걸 많이 내고 그다음에 속담이랑 한자 성어에 대한 학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학교라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 기초로 이제 익혀야 되는 필수 어휘들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하거나 수업 시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